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9월 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UCC 이 메인 승부처라는 게 일반 경주보다는 한 3배가량 여러분들이 좀 세게 경마를 즐기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다른 승부처보다는 한 2배가량 또 강하게 승부를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타가 일요경마 펠리시티의 스피드킬러 쌍승식이 무려 77.7배가 나왔는데, 자, 그거를 멋들어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자, 또 지난주 토요경마였습니다. 피전 코리아의 무적황제 19.2배 단통이었습니다. 자, 이것 또한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여기에 또 부산경마는 일요경마에서 부산교차 일요경마에서 또 이 저배당이지만 또 단통 적중을 일구원에 드렸고요. 제주경마에서도 메인 승부처를 멋들어지게 적중을 하면서 부산, 제주, 토요, 일요 싹쓸이 메인 승부처는 강타가 완전히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타의 승부주간이었는데, 자, 멋들어지게 이겼기 때문에, 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차피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경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자, 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즐기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강타와 함께, 자, 토요경마 즐기는 자세로, 자, 한번 한 배를 타고 멋있는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중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있고, 골고루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일요경마가 없기 때문에, 자, 토요경마가 마지막으로, 자, 이 민족 대명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하여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빵빠라밤! 토요제 1경주 드디어 강타가 노리는 마필이 나왔다. 그 말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떴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강속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팔리는 거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난차가 쉽게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6번 사자왕이라는 마필인데, 자, 지난번에 인기권 연령으로 팔렸지만 초반에 강공을 때리고 정말 지구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남기자, 자, 이번에는 이신영 조교사가 서승훈 등짝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강속, 6번 사자왕,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1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들 마필들이 축 아닙니다. 4번 럭셔리스타도 축 아닙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는 그동안 강타가 노렸다가 한 번도 강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마필, 도대체 몇 번째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 마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런 각오로 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자, 이번에야 올 겁니다. 이번에는 믿고 싶습니다. 너를 믿는다. 자, 1경주 첫 번째,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시작을 중배당으로 출발을 합니다. 렛츠 고! 자, 1번 강석과 6번 사장 같은 마필들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마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선행을 누가 가느냐. 5번 치포. 지난번에 상태 좋다고 뭐 걔는 그냥 막 뭐 난리 부르스였어. 그냥 거의 온 것처럼 그냥 왔어. 끝났어. 치포는 그냥 너무 좋아. 왔어. 오긴 개뿌리와 물 먹으러 가던 한참 그냥 초반에 신나게 그냥 어떻게 달리는가 싶더니만 직선을 딱 돌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야, 그냥 땅이 아니라 그냥 아주 불도저처럼 저렇게 파가지고 묻히겠어. 결국에 묻혀버렸어요. 야, 진짜 왕짜증도 그런 짜증이 없죠. 진짜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외곽 게이트 10번 카리스마킨이 버팅기고 있는데, 카리스마킨을 제끼고 이번에야말로 박현우가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기입니다. 자, 어쨌든 5번 치포는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에 밀렸고, 지난번에는 사실상 문세영이가 거의 뭐 치포를 죽였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잘 탈 겁니다. 자, 여기 6번 프로포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뷔전시 능력 자체는 원래 48조가 신마승부가 없는 마방임에도 불구하고 1200에 출전을 해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이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프로포즈는 이 편상에서 뭐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선행승부사가 가능한 5번 치포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자, 강타는 여러분들에게 4번 다이아 축제라는 마필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4번 다이아 축제가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꾸준하게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준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패턴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이 마필을 제대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자, 임기현 등짝이 되면 전 4번 다이아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나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다이아 축제까지, 자, 한번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자, 그래서 6번 프로포즈에 5번 치포. 자, 요게 뭐 단통 승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고요. 자, 요게 이제 4번 다이아 축제까지는 읽어줘야 되는 토요제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근 성장마와 전력미숙의 10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먼저 눈에 띄는 성장마는 6번 청마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안쪽 게이트에 2번 노이알 시티가 선행을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은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을 못 갔을 때 이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려고 제대로 닦아놓고 훈련 때 모습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노이알시티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청마와 2번 노이알시티 두 마필들 중에서 누가 올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의외로 이 편성에서 2번마가 선전을 할 가능성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6번 청마가 올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거리가 1000m에 자, 신마와 성장마 간의 반반으로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눈에 띄는 신마는 8번 요동맹장이라는 마필과 9번 햇빛나라는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의 신마가 괜찮아요. 자, 8번 요동맹장도 2차에 걸쳐 주행검사를 통과했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에 가는 대로, 마필 가는 대로만 유도하다 채찍을 땅 하고 되자 여유있는 말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기수의 부주에도 잘 따르고 주폭과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요동명장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에 8번 햇빛납니다. 진입불량으로 1차는 취소가 되었고요. 2차 죽음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했고, 종반 채찍을 때리면서 가볍게 추진하며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자, 잘생긴 마치 기본기도 잘 다져졌고, 또 주행 자세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두 마필 중에서는 9번 햇빛나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신마 중에서는 9번 햇빛나,
경고 마필들 중에선 조교 상태가 우수했던 2번 노얄시티, 또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우수한 6번 청마, 예상 3조를 언급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3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으로 봐주고 싶은 경주인데, 먼저 4번 타피 포인트입니다. 자, 체중이 사실 주행검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체중이 조금 더 늘어서 나왔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지만 중반 탄력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다 제가 보는 경주에선 4번 타피 포인트는 선행마가 아닙니다. 느린 편성에 약한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4번 타피 포인트를 선행형 마필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타피 포인트는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7번 금화 썬더즈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시 상당한 인기를 모았었는데 선행을 가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워낙에 이제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뭐라 그럴까 힘이 좀 덜 찬 모습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주행검사를 받았던 이쿠야스 기수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4번 7번 막권이 당일 대끼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4번 7번 막권이 가장 입상권에도 근접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4번 타피 포인트에 7번 금화 썬더즈 한 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 빵빠라바 빵빠빠빠빠라바. 자, 오늘의 준메인 승부처.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강력하게 때려보는 중반부 최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상태 좋은 말도 많고 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한 마필들도 많고, 이래저래 편성 자체가 쉽지 않은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또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전개상으로도 이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8번 초원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당연히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천정부지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오가는 아주 능력 편차가 아주 심한 기복형 마필입니다. 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잘 뛸 때는 거의 뭐 1군까지 초고속 비행을 할 것으로 보이든가 싶더니만,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땅을 파고 불도우자처럼 길게 기고 있는데, 자, 어짜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자, 어쨌든 기본 잠재력은 사이즈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8번 초원길. 자,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자, 준메인 승부처 가야만 하는 마필, 분명히 되는 마필, 요 세 마리를 갖고 강력하게 중매당 단통 꿀배당 한 방으로 때려서 중반부 토요경마의 승기를 강타가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여러분의 관심, 자, 여러분의 사랑이 있을 때 강타가 멋진 적중을 했을 때 더욱더 보람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성원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열심히 해서 꼭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8번 큰바다라는 마필이 눈에 확 띄는 편성입니다. 자, 이미 데뷔전 시 기본적인 순발력도 상당했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들어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단연코 견제는 심하긴 합니다만 선행 내지는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선행을 가던 선입을 가던 능력 하나만 놓고 강력한 충만한 손색이 없다. 자,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는 후착을 누구로 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마필들이 좀 더 많은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6번 용왕시대라는 마필입니다.
자, 박정재가 제 마필로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 또 직전에 이어 문세영 등짝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문제는 8번 큰 바다가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6번 용왕시대가 선행을 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편성인데, 자, 1호번짜리의 고가의 마필인, 자, 6번 용왕시대의 선행 가능성도 절대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강타는 6번 용왕시대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러면 중추적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들은 당연히 6번 용왕시대와 8번 큰바다다. 이 두 마필을 중심에다 놓고 당일 현장에서 삼복승 막권, 좋은 막권, 배당 막권 하나를 얹혀서 복승단통, 삼복승단통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경주도 나름 입상 가능과 우열이 드러났듯이 이번 토요제 7경주도 나름 강축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5번 아이스의 후대인. 자, 데뷔전 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주행검사도 문세영 기수가 받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주행검사는 바닥에서 올라와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지난번 데뷔전 때 능력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필은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우승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5번 아이스의 우대인은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번 콩코드 모먼트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기 때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반대로 선행력은 다소나마 하강하는데, 자, 어차피 오버 아이스의 우대에도 전형적인 선행만하고 보기는 어렵고, 9번 통일축제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놈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5번 아이스의 우대위와 4번 콩코드 모먼트가 능력도 우수하지만 전개상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5번 아이스의 우대위, 4번 콩코드 모먼트 이 두 마필의 중심권 전력 향상이 기대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막권 중추적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빵빠라방 빵빵빵빵빠라방. 자, 8경주, 9경주, 10경주 3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8경주는 조용한 승부처, 9경주는 메인 승부처, 10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3쿠션으로 제대로 때려서 완벽한 중반부 상황을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한 승부처 먼저 토요제 8경주입니다. 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렵답니다. 어렵다예요. 은근히 까다롭다. 당일 배당 여부랑 상관없이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킹 스케일입니다. 이 마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 때보다 무려 14kg가 찌면서 24kg였네 19kg가 찌면서 이 데뷔전 시 느린 편성을 만난 선행으로 한 바퀴를 1순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사실 이 정도의 스피드로 또 한 번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체중을 당연히 빼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12번 이 킹스케일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체중을 만약에 못 빼갖고 나왔을 때 선행을 또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12번 킹스케일이 이런 불안 요소를 조금은 안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노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12번 킹스케일을 배팅권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놈의 축은 아니란 얘기죠. 왜? 불안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체중 변화가 너무 심하고 느린 편성에서 선행으로 가서 우승을 차지한 거지 이런 마필들이 체중 관계가 일단 1차적인 숙제이고 당일
체중이 빠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차적인 건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뛸 것이냐. 거리가 1300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검증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되 12번 킹스케일은 충만은 아니다. 고로 이번 8경주는 중배당 단통, 중배당 단통이 유력해 보이는 조용한 승부처다. 충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필을 여러분들이 또 배당판에서 어느 정도 읽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지난번 데뷔전 때 100%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잘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더 뜁니다. 자, 그 충만을 놓고 8경주 지금 얘기 드렸듯이 중배당패 인기의권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당은 아주 깐깐한 배당으로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9경주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강타의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강타가 왜 9주밖에 출전을 안 하는 아주 조촐한 편성을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을까요? 제발 제가 그 배당판에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 팔리라, 팔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팔리지 마라. 그리고 난 이 마필로 때릴랜다. 이번에 딱 걸린 복병마 일도가 있습니다. 눈치 빨라서 팔릴 수도 있지만 안 팔리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 복병마, 그놈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당연히 3번 몬테나 스카이 같은 마필들은 이번 편성에서 당연히 능력상으로는 최고의 능력마입니다. 그러니까 3번 몬테나 스카이 같은 마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백탱권에서 제외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 3번 몬테나 스카이 같은 마필들을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고 1번 희망탄력 같은 마필들도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강타가 이번 경시에 노리는 마필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 마필을 지진나게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편성에서는 1번 희망탄력이든 3번 몬테나 스카이든 6번 포스트 워리어든 이런 마필들 중에서 강타에 충만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병마를 대가리 놓고 그 복병마가 당일 현장에서 팔리지 않고 그냥 복병마의 그대로만 유지해준다면 여기에서 구경주에서 우리는 중배당 한 방으로 깔끔하게 우리는 상황이 날 수 있다. 저희를 전자의 구경주 메인 승부처 아주 제대로 피전 코리아의 무적 강제 단통 펠리시드의 스피드 킬러 제대로 적중 요런 거를 노리면서 자, 이번 구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일단은 이번 주에 구조에서 2찬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자, 구조의 인기권 마필들을 다 배불뛰기 아저씨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착해죠? 애기가 어려요.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보니까 애기랑 장난을 치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 같더라고요. 약간 배도 나오고. 그냥 착하게 보이더라고, 정평수 아저씨. 자, 어쨌든 뭐 8번 마볼트. 금강균시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정평수 기수라고 하더라도 이 편성에선 8번 마볼트를 놓고 때리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멋들어지게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어렵다. 일본 장수태양입니다. 1800m 거리 경험도 없고 1400m 거리 경험도 없고 승군전을 맞이하고 바로 1800에다 올려 붙였습니다. 금강현시 취임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긴 거리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취임력을 갖고 있지만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이라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무조건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 3번 다이아 파워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가고도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도 상대적인 선행을 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거리가 1400에서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늘어난 거리에 선행을 갔을 때 이 마필이 뻗팅겨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3번 다이아 파워도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자, 5번 스페셜 스타입니다. 이마필도 승부전이고 1300만 뛰어봤고 바로 1400 거리 경험이 없이 1번 장수 태양과 마찬가지로 바로 올려붙인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편성에서 18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1번 장수 태양도 그렇고 5번 스페셜 스타도 그렇고 추입력 하나만큼은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그렇기 때문에 1800이 뭐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야, 그렇다고 또 무조건 된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기도 어려운 그런 마필들의 일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여타 마필들의 전력도 복병권 전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간의 상승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1번 장수태양, 3번 다이아파워, 5번 스페셜스타 이상 3주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2경주입니다. 1번 스트롱로드. 이번에야말로 충마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멋들어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건강경주시 거의 복습률 100%에 가까운 은근히 능력마입니다. 1번 스트롱로드는. 그리고 이번 편성에선 지난번에 이제 선행이 아닌 선입에 대한 검증이 끝난 마필이기 때문에 1800으로 거리가 늘어난 것이 다소 부담감은 갖고 있지만 이번에도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라, 자, 1번 스트롱로드는 강력한 충마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가운데, 자, 문제는 여기서 후착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는데, 자, 2번 그랜드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고 18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1800에서 그다지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자, 여기에 4번 싱싱이천입니다. 항상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결정적인 한방,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 편성에서는 1번 스트롱로드의 다음으로 능력상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제외하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강자입니다. 근간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그 연속 입상 자체는 1800에서 1구원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상당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마필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면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때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차라리 전 6번 알라딘이 이번 편성에서는 5번 강자보다는 패턴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의외로 6번 알라딘 같은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재철 마방의 동반 2두 2번 그랜드키와 6번 알라딘 쪽에 좀 더 메리트를 두고 싶고, 자, 김호 마방에서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12경주. 자, 1번 스트롱로드는 강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3경주 강타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현장 승부처로 해서 강타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인데 7두밖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만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기본적으로 당일 팔릴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6번 강해인데 5착 승부에 걸려 있습니다. 마필 상태도 가천 명품이란 마필과 병합을 때렸는데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죠. 지난번 경주시에도 강하게 팔리더니만 멋들어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력을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이제 5착 승군의 문세영 안장이라면 안병기 마방에서도 이 마필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빼기는 뭐합니다. 빼기는 뭐하지만 저는요 6번 이 강해가 사실상 거리 1800이나 1900에 출전을 했다면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경기가 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6번 강해를 충만해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마필은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7번 레이카도 매번 발주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경주에는 빠른 마필인 외산 2군 인스테킥과 병합 조결을 실시하는데 잘 나갔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뒷심이 좋은 마필들인 7번 레이카나 6번 강해와 같은 마필들이 사실상 상태가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마필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1700용 마필들이 아니라 1800, 1900용 마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만으로 팔리더라도 얘네들을 충만해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번 경주 때 그야말로 절치부심 제대로 만들어 갖고 출전을 하는 강력한 강타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이번 13경주 현장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멋진 중배당 한 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000m로 펼쳐지는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천년 동안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종반 지구력을 끌어내면서 2차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하이군 마필과 병합을 때리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일본 금화 챔프나 이번 라이언 펀치가 버티고는 있지만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에 자, 강타는 이번 경주시에도 5번 천년 동안이 한 번 더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사실상 지난번 경주는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에 입상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자, 이번 경주시에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도전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금화 챔프나 4번 무브먼트, 여기에 7번 브루캠프라는 마필들인데, 사실상 1번 금화 챔프는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4착을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간의 컨디션이 베스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절치부심 제대로 만들어 갖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직전에 그 파강이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리는 마필이고, 오히려 4번 무브먼트가 올라오는 추세로 봤을 때는 1번 금화 챔프보다는 4번 무브먼트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땐 좀 더 낫지 않느냐. 물론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보면 1번 금화 챔프가 세지만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4번 무브먼트가 밀리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4세 순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7번 브루캠프가 과연 이번 경시 2000m에 첫 도전을 하면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의 마필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상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볼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절체부심 제대로 만들어 놓고 박태종 기술을 기생을 시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는 7번 브루캠프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7번 브루캠프를 오래간만에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4경기는 아무래도 5번 천년 동안을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자, 여기에 7번 브루캠프 쪽에 약간의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4경주 예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토요제 15경주.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8번 인스테킥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7번 삼정 타이거나 또 여기에 14번 펠릭스 조이나 또 뭐 기타 등등 마필들이 팔릴 텐데, 당연히 아무래도 저배당은 8번 인스테킥에 7번 삼정 타이거가 저배당 대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배당은 가라. 자, 이 중에서 8번 인스테킥은 당연히 강하게 노려야 되는 마필이지만 8번 인스테킥이나 7번 삼정 타이거를 충마로 노리는 마지막 끝장 승부처가 아닙니다. 강타의 노림수의 마필은 복병권 마필로서 지난번 경주시
실제로는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좋은 능력을 보여준 마필 1두 실질적인 능력만을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중배당 이상, 자 고배당까지도 노리는 강타의 끝장 승부처, 작심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5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경주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꼭 대승을 거둬서 여러분들의 기성킬에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왕 하는 경마라면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꼭 여러분들도 강타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승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자 다음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음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